안녕하십니까. 발반사 치유센터 엔데오 이병화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소변을 시원하게, 원활하게 놓아야 되는데 방광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방광염의 질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의 요인은 첫째로 세균이나 그 다음에 약물, 방사선, 각종 이민감으로 염증을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고 단순이 있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방광염이 있습니다. 대체로 급성 세균성 방광염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급성 방광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방광의 점막이 염증으로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급성 방광염은 나중에 만성 방광염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성 방광염을 판단할 때는 염증이 6개월에 2회 이상 생겼을 때 또는 1년에 3회 이상 재발됐을 때는 이미 만성 방광염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염의 주요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아주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염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급하게 나올 것 같고 참기 어렵습니다. 막상 눕게 되면 양도 아주 작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당연히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변 후에 시원하지 않고 또 잔뇨감이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빈뇨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루에 8회 이상 200cc 이하로 되면 방광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정상 하루에 4, 6회, 보통 250에서 300cc가 정상입니다. 하나 열외로 평상시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넣는 것은 8회 이상이라도 그거는 방광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혈뇨가 나오면 매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암일 증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염증이 오래돼서 아주 주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우리가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성에 대한 방광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광염 하면 여성이 대표적으로 많이 방광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구조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항문하고 요도하고 방광이 매우 근접하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대변을 보는 항문입니다. 여기는 여성의 생식기 질, 여기는 방광에서 내려온 요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항문에서 나오고 나서 항문 주위는 항상 세균으로 많습니다. 각종 세균들이 여성의 요도를 통해서, 요도가 짧습니다. 3cm, 4cm 밖에 안 돼서 바로 방광에 들어가서 방광의 점막을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돼서 여성들의 방광염에 노출되는 아주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요도의 길이가 3, 4cm 밖에 안 됩니다. 남성은 보통 30cm, 40cm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방광염에 노출되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단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여성의 방광염과 같이 동일한 그 증상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됩니다. 급격하게. 그러면 여성 전체의 밸런스가 깨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방광염에 자주 시달리는 여성분들은 대충 50대 이상이 되면 아주 방광염에 많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염이 생길 때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아주 잘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놔두면 또 방광염이 또 생겨서 그때마다 항생제를 사용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고농도의 항생제를 사용해도 방광염이 잘 치유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아주 그냥 고질적인 만성 방광염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염을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 혈액순환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방광염 예방하는 데 아주 일환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소변을 참지 말아야 됩니다. 소변도 노폐물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 없는 이물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방광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래 참으면 세균이 들어오면 그와 같이 빨리 그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변은 참지 말고 마려울 때마다 바로바로 눕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환경상 소변을 자주 눕고 싶어도 환경이 아니 되면 참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성들에게는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광염의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저희들은 발반소요법으로 모든 병들을 치유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발반소요법으로 과연 예방하는 것과 치유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반사요법으로 하는 예방은 아주 매우 예방률이 높습니다. 또한 방광염에 노출되고 만성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도 할지라도 발반사요법의 강력한 근육운동과 혈액순환을 통해서 치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없이 몸의 자정 능력으로 완치되는 효과를 저는 20여 년 동안 이 발반사요법을 통해서 많이 치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문의하시고 찾아주시면 약물 복용 없이 거의 다 완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신하고 여러분들 강력히 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부학적으로 방광의 구조가 살펴보면 여성들이 왜 이렇게 방광염에 잘 걸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변이 생기는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누구나 다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을 계속 돌게 되면서 정맥에서 모든 노폐물이고 모든 나쁜 이물감들을 다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 독소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센터가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 즉 콩팥이라고 하죠. 이 콩팥 안에는 사구체,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수억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구체를 통해서 소변을 정화시켜서 수뇨관, 유리더, 수뇨관 유리더를 통해 가지고 방광으로 내려보냅니다.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양쪽으로 수뇨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소변을 내게 되면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은 여기서 뇌에다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럼 뇌에서 소변에 마렵되는 시그널을 받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요도의 관략근을 열어주고 소변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들을 방광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남성과 여성의 그 방광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왜 여성이 걸리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요도가 이렇게 길지요. 생식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안에 전립선이 있죠. 이걸 거치는 길이가 보통 40cm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균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남성들은 방광염에 별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나 여성을 보시게 되면 여성은 여기 항문입니다. 여기가 항문이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여기는 생식기, 질이고 여기는 요도입니다.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이외에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바로 3, 4cm 밖에 안 되는 방광에 들어가 가지고 방광이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방광의 구조가 여성들한테는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방광염의 그 상태를 한번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방광의 상태는 이렇게 세포가 점막이 아주 고르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에 염증이 있는 점막에는 이렇게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매우 민감하고
통증을 야기하고 여기 구조들이 점막들이 막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넣게 되고 또 통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광은 소변이 다 보통 방광에 500cc가 이렇게 그 용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500cc 정도 450 이렇게 차게 되면 그때 뇌에 시그널을 보내서 방광에 소변이 찼으니까 요도로 내보내라는 보내는 시그널이 오게 되면 관략근을 열어서 배출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배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민성이나 방광염에 걸리면 3분의 1만 차도 이미 뇌에다 부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서 방광에 오줌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 급하게 오줌을 넣지만 노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잔뇨감도 있고 매우 잦게 나오고 나올 때 여기 염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도도 염증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쓰리고 아픕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 넣기가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금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과연 발반사요법으로 방광염을 치유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발의 소유자는 방광염으로 40대의 여성인 되십니다. 방광염으로 잠을 못 자고 밤새 화장실을 막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통증이 생겨서 소변은 나오지도 않고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방광염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사점. 발반사요법에는 해당되는 기관들의 포인트점이 있습니다. 이걸 발반사점이라고 합니다. 리프렉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반사점의 방광의 상태를 보면 여기가 방광 포인트입니다. 근데 방광의 포인트가 여기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불룩 튀어나왔어요. 붓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면으로 찍었을 때 양쪽에다 이렇게 불룩 올라왔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쭉 아름답게 그냥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양쪽에 다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방광염을 아직 매우 심하게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들고 정말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고 폐경의 그 직전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희들을 방문하셨는데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어떻게 치료가 됐을까요? 우리 발반사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는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위나 소장이나 방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발, 이걸 수익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장기는 장기들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이걸 불수익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방광의 경우에는 소변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심장을 예를 들면 심장은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계속 혈액순환이 되고 근육이 움직이고 인해서 암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방광에는 고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소변을 모으는 기능이기 때문에 움직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매우 노출되기 쉬운 구조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취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발반사요법을 자극하면 그 불수익근들, 장기들이 묘하게도 막 자극해가지고 2분의 움직입니다. 우리가 먼저 종전에 일본에서 발반사 포인트를 자극했을 때 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영상을 아마 이미 본 바 있습니다. 근데 위장 반사점을 자극했을 때 여기에 위장이거든요. 이 자극했을 때 신기하게도 위장이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2분 안에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위장의
움직이지 않는 마취제를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마취제를 주사하고 다시 발반사요법으로 위장을 자극했을 때 움직이는지 아니 움직이는지 확인한 결과 자그마치 5분 안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취약을 주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치유력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신장도 강화시키면 신장 사구체가 움직여서 사구체가 건강해서 노폐물을 잘 배출할 것이며, 그 다음에 순뇨관에도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돌이나 이게 이물감들이 뭉쳐서 생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 할지라도 방광이 움직이면 새로운 피가 들어오고 더러운 피는 빠져나가고 또 근육이 강화되면 방광에 있는 염증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라도 세균들이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결국 새로운 물에 쫓겨나가는 거죠. 새술은 새부대에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결국 새로운 피에 의해서 쫓겨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 방광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말끔히 났습니다. 약 하나도 안 드시고 100%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소변도 그냥 평상시 눕는 것처럼 눕고 통증도 없고 잔여감도 없고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성분들 고생하시고 많은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고 수술한다 하더라도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신다 하더라도 같이 저희하고 병행해서 치유를 하신다면 치유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방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모든 장기가 다 좋아졌을 때 방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위장도 좋아진 것이며, 그 다음에 신장도 좋아진 것이며, 간도 좋아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뇌도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에 자정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정, 치유 시스템으로 치료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치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묘막측한 치유 능력을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세포가 돌아가면 모든 기능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건강상담을 해드리니 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여성에 대한 방광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